자, 이어서 신장식 의원 함께 신박한 커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국 네. 신당 신장식입니다. 네, 오늘 눈이 와서 조금 네네. 늦게 오셨어요, 그렇죠? 예, 조금 늦었어요. 한 3분 늦었는데. 3분 네. 3분 나가셨어요. 근데 네. 앞에 박봉규가 막 텐션이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박봉규 텐션으로 가다가 신박한 또 우리 예. 커플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어제 이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결국 또 거부권 거부권 행사. 행사가 됐는데 뭐 예상하셨죠? 예, 윤석열이 예. 윤석열 했죠. 윤석열 해서 네. 그러면 뭐 국회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음. 국민도 좀 불안합니다. 지난번 4표까지 나와서 8표의 이제 반란표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좀 했었는데 네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이거 좀 단일 대우로 가는 거 아닌가? 네, 버티기 모드로 간 거죠. 어떻게 모드로 예. 가고 있다. 로 보입니다. 예. 근데 뭐 저는 여전히 어제도 뭐 제가 공개적으로도 제안을 드리기도 했는데 네.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됐네요. 명태균 의원까지요. 그래요.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속보가 떴습니다. 명태균 의혹 관련 5분 전에 이제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자, 국민의힘 앞에 상황을 저희가 또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고 가시죠. 네, 지금 이제 출발했습니다. 오마이 TV가 아하. 카메라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예, 그럼 바로 앞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화면 예, 들어오는 예, 대로. 예.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사 압수수색. 음. 이게 일어났네요. 명태균 의혹 관련해서 한다고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창원을 못 넘어가게 해야 되겠다. 낙동강을 못 건너오게 해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네. 정유미 검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자금법 관련 수사만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도저히 많은 사실관계들이 지금 속속 드러나고 폭로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낙동강 전투로 끝낼 수가 없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네. 검찰이 그렇다면 이제 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음. 김건희 윤석열로 어떻게 이어졌는가 종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요. 횡으로 퍼뜨리고 있죠. 이준석, 오세훈, 김종인으로 횡으로 퍼뜨리면서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종으로 올라가려면 검찰에 이완이 있어야 됩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걸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심우정 그리고 저는 그보다 더 위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있다고 봐요. 김주현 민정수석을 민정수석 없던 민정수석 원래 민정수석이 없었잖아요. 없었죠. 예. 네. 근데 없던 민정수석 자리를 만들어서 전 검찰총장 출신의 심우정을 김주현 수석을 그 자리에 민정수석에. 앉힌 것은 네. 결과적으로는 심우정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할하는 민정수석에 네. 특수부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김주현을 앉힌 것이다. 어. 라고 보고요. 김주현과 심우정이 지금 두 사람이 핸들링을 하고 있을 텐데 종으로 종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도를 알고 또 생존 본능이 강한 이준석 쪽에서 나를 변호인도 선임을 했다고 해요. 김소연 변호사 이야기에 따르면 네. 피의자 조사에 대비해서 변호인도 선임을 했다. 이준석 의원이. 예, 물론 참고인 조사 때도 변호인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참고인으로 불러달라. 내가 가서 아는 거 다 이야기할게.라고 이준석이 얘기한 건 예. 내 입을 나한테 화살을 내 쪽으로 쏘지 쪽으로 말아라. 라고 신호를 이야기를 한 거죠. 신호를 보낸 예,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터져 나오는 그 폭로를 네.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아. 그 폭로에 힘입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심우정, 김주현 민정수석 라인이 버틴다면 네. 또 특검을 해야 될 명분만 더 키워가는 거다. 그래서 어제 거부권 행사했다고 해서 네.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래요. 그런 가운데서 끝나지 국민의힘 의원들도 네. 어느 순간 선택의 순간이 올 것이다. 선택의 순간을 뒤로 미룬다고 해서 탈출구가 보이지 않으니 네. 하루라도 빨리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 윤석열과 함께 침몰할 것이냐, 국민과 함께 이 교착 국면을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게 하는데 네. 힘을 보탤 것이냐, 네. 자신들의 정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 이젠 정말 선택할 시간이 와 있는 것 네. 같아요. 아니 네. 오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까지 되는 거 이런 모습을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쇼인지 아니면 아니, 하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네.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횡으로 가는 수사를 보강하는 것인지 종으로 올라가는 수사를 보강하는 건지 아직 모르는데 모르는 일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윤석열 중앙지검장 내지는 검찰총장 할 때 청와대 압수수색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대통령실 압색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 종으로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 횡으로 퍼뜨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김종인 사무실 뭐 이런데 압수수색하고 그렇네요. 이준석 사무실 압수수색하고 그다음에 뭐 서울시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렇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압수수색을 명태균 건으로 한다라고 하는데 그 명태균 건 단계 건으로 단계 하시지. 그런데 이왕 간 김에 이왕 간 김에 단계 건으로도 좀 영장을 두 사건을 아니 근데 무슨 뭐 명태균 건으로 갔는데 단계 건까지 뭐할 수는 압수수색을 하면 안 돼요. 할수 그러니까 이왕 그렇게 된 거 그냥 2개를 받아서 하시지. 그렇네. 그게 좀 합리적이네요. 네. 이왕 갈 거 한번 가서 네. 싹 다. 이왕 갈 거. 네. 물론 저는 당사에 검찰이 저렇게 함부로 압수수색하는 거에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뭐 논란이 근본적으로 있었죠. 반대하지만 네, 비판이 이 있죠. 건은 왜 한동훈 당대표가 있는 네. 어쨌든 당대표가 한동훈인 국민의힘에 지금 이 시점에서 당사 압수수색을 하느냐. 실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해야지. 이게 그렇네요. 모든 길은 지금 영부인으로 통하고 있는데 만사 영통인데. 만사형통. 예. 만사형통의 만사형통. 예, 만사 영통이죠. MB 때는 만사 형통, 그랬죠. 지금은 만사 영통, 그때는 형 있었고 지금은 영. 만사 영부인이 건통. 뭐. 만사건통. 그래요.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정말 언제 될 것이냐. 그때 박근혜 때 보여줬던 그 패기는 다 어디 갔느냐 검찰에게 묻고 싶고 지금 저희 댓글로도 아니 압수수색했지만 별거 없어서 다 전원 무혐의 끝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테리님께서도 이렇게 또 예측을 또 해주고 계신데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냥 이준석, 김종인 등등에서 이 옆으로 이제 가고 있는 가운데 그걸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끝날 것인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얘기해 왔던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공천 장사 그다음에 거기다가 명태균 보고서가 정말 대선 당일까지 쓰였다고 하고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맞는 것이냐? 네. 신용환 교수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가지고 그리고 있는 자료도 되고. 이제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면 네.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되냐 하면 여론 조작. 네. 그 명태균 씨가 여러 가지 기술을 대단하더라고요. 보유하고 그 기술을 시전했잖아요. 아니 뭐 요즘 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왜 그렇게 떠받들고 그런지 알겠어요. 이게 숫자를 적어놓고 생각해놓고 정해놓고 맞춰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여론조사를? 뭐 과감한 조작을 하던데 그리고 예. 여러 가지 기술을 보여줬어요, 사실은 그와 관련해서 이제 여의도 연구원까지 연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과 그 녹취록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의힘은 기존의 당원 경선 후보자를 선택하는 이 여론 조사 네. 당원 경선이 보통 당원 플러스 일반 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많이 뽑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되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네. 오세훈 뭐 김영선부터 해서 많은 조은희, 박완수 등등등 여론 조사나 당원 경선이라는 것이 허울에 네. 불과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요. 그거는 사실은 안 하면 안 되죠. 그걸 빼놓고 이준석, 김종인만 턴다?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국민의힘은 지금 어찌 보면 그 이회창 총재 시절에 후보 시절에 차떼기 그때 거의 뭐 한나라 문 닫는다 그랬었죠. 가 있었잖아요. 문 닫는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또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그래서 뭐를 했냐면 당사를 그때도 그 사진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당 현판을 들고 영등포 당사로 이전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천안 연수원 팔아서 일정하게 네, 토해내고. 토해내겠다라고 네. 했던 때와 같은 정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소위 경선이라고 하는 네. 그 정당의 아주 기본적인 절차는 기본적인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수많은 후보자들, 정치 지망생들이 있죠. 네. 그 중에서 국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좁혀서 우리 당에선 이 사람이에요.라고 후보자를 선정해서 국민들 앞에 내놓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정당이 공천 과정에서 네. 당내 민주주의가 전부 다 사기와 협작과 주작 그리고 외부의 개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이제 정당의 기본 기능이 마비되고 붕괴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네요. 정당의 기본 기능이 붕괴됐으면 네. 그 당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국민들이 어떻게 이 정당을 믿고 신뢰하고 네. 의지하면서 표를 주겠습니까? 지금 이런 분석이 있잖아요. 예. 왜 저쪽 대우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음. 있습니다만은 뭐 광장이 왜 뜨거워지지 않는가? 네. 그다음에 야당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왜 여전히 이탈표가 현재까지 4개였는가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 쪽 사이드를 딱 놓고 보면 네. 가장 큰 이유는 대구 경북 출신 영남 소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출신 의원들이 네. 예. 거의 70%에 육박하기 때문이에요. 아, 거기는 거기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당선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의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탈이 적은 겁니다. 수도권이나 수도권이었으면 난리 났을 난리 났을 예. 겁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 또 차이가 있네요. 예. 이게 정말 민심이 뜨겁고 탄핵해야 된다, 임기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좀 여당에서는 사실 이게 별 느낄 수 없지 않나요? 그런 분위기를. 네. 그게 의원 구성. 그러니까 주술의 힘, 주작의 힘으로 예.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인지하기 예.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그 주술의 힘, 주작의 힘으로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감이 깊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뭐 친한계라고 얘기되는 사람들이 네. 비례대표 의원들 초선들 네. 몇 사람하고 어허. 뭐 조경태 의원 정도가 근데 조경태 의원은 어느 당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항상 예전에 민주당 있을 때도 뭐 그랬던 분이시고 네. 본인이 뭐 정치의 방식일 수 있는데 생존의 방식일 수도 있고 뭐 육선을 하셨어 벌써 그 방식으로 네네. 그 줄타기로 여튼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자기 지역구는 아직 평화로워요. 평화롭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문제, 본인이 막닥뜨리지 않으면은 사실 체감하기 어려운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옛날 뭐 개구리 우리가 실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점점 물이 뜨거워지면서 결국 개구리가 익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일, 점점 물은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국민의힘 당사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사 앞에 입구인데요. 압색으로 그 검찰과 검찰 수사관들은 압색하러 올라갔습니다. 들어간 것 같고 예. 그래서 압색을 끝내고 내려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네, 좀 걸릴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이 안 걸려도 걸리는 척이라도 해요. 검사들은 빈 박스 들고 나오더라도 뭔가 들고 나오는 모양새를 하죠. 빈 박스라도 들고 나올 예.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의원회관 기조국에 갔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기조국이 네. 여론조사 등을 관리하는 맞아요. 곳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 당사 1층 바로 저희 이제 방송하는 건물 바로 앞인데 바로 맞은편인데 네, 바로 맞은편인데 기자들 취재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네. 그리고 검사가 박스 들고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제 우리 둘이 얘기하죠. 알겠습니다. 자, 화면 저희가 잠깐 계속 보여드리면서 그럼 돼요.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체하시죠. 메인을 두 사람으로. 그다음에 중계 상황은 요 밑에 아래 상황을 박스로. 밑에 작게 상황을 작게 좋습니다. 나 이래도 되나? 진행 본능. 그러니까. 역시 명진행자이시기 때문에 예. 진행 본능. 예. 그때가 좀 그립기도 하세요. 어떠세요? 저 이거 궁금하네 또. 속 그때는 시원하게 또. 평화로웠죠. 네. 그러니까 일상의 루틴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오직 네. 6시 방송을 향해서 저의 모든 일상을 다 맞아요. 조직을 해놓고 있었어요. 신장시계 아침에 일어나면 수영장 가고 네. 뉴스 보고 네. 또 뉴스 한 번 더 점검하고 방송들 쫙 다 보고 그렇죠. 신장시계 오늘 쓰고 네. 오후에 나온 뉴스 보고 네. 제작진들이랑 4시부터 쭉 회의해서 6시 방송까지. 루틴이 딱 있었지.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뭐 어때요? 중구난방입니다. 전쟁터. 전쟁터. 네. 닥치면 가야 되고. 백병전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국 그래서 신당에서는. 그럴 때 내가 어떤 목적을 우리가 탄핵이라는 목표 지점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면서 내 일정을 짜들어가지 않으면 오라가라 하는데 불려다니다가 그 실제로 중요한 것을 빠뜨릴 수 있겠다 싶어서 중요한 걸 먼저 해야 되거든요. 급한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결정하기가. 왜냐하면 당장 쳐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있죠. 맞아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일,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한다면 저로서는
윤석열 정권을 어떻게 하면 2027년 5월 9일 날 그분을 평화롭게 대통령실에서 퇴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네. 하는 거. 아. 예. 그다음에 하나는 조국혁신당의 예. 비전, 네.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네. 보다 분명하게 구체화하고 국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당의 조직을 정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죠. 네. 예. 그래요. 그 목표를 가지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뭐 하고. 다들 그렇듯이 급한 일을 빨리빨리 또 쳐내야 되는 것도 뭐 놓치고 갈 수는 없죠. 그래요. 예. 그 중요한 일 중에 박정현 스파 출연도 있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그럼요. 긴급하게 또 달려 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 뭐 당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국민의힘 얘기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면 뭐 김건희 특검법 뒤에 좀 더 짚어보도록 네. 하고 오세훈 시장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는- 어제 해명을 또 했던데 저는 명태균 모른다. 잘 오세훈의 두세 번 만났다. 본질이 예. 오세훈 시장의 본질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이분은 이건 이제 뭐 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뭐 키도 뭐 평균 키 네네. 이상이긴 하지만 어. 사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세요. 아 그런가요? 예, 턱을 약간 들고 사람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이야기를 그런 하시는데 이미지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한번 사진 예. 있으면 한번 그런 사진 찾아보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에 출석했을 때 주로 그런 태도를 보여요. 아. 근데 그게 예. 그 태도가 예. 그냥 제스처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래 보여요. 아. 말하자면 예. 그런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이건 명태균 씨 얘기지만 네. 이렇게 약간 턱을 살짝 들고 예. 눈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시는 스타일이에요. 명태균 씨가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예. 또는 김소연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저 네. 전형적인 태도예요. 이렇게 턱을 약간 들고 눈을 아래로 이렇게 사람을 내려다봅니다. 세상을 다 그렇게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러네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관계를 부인하면서 네. 저런 듣보잡 도움 받아서 내가 서울시장 됐다는 게 쪽팔리다. 그러니 쳐내라. 라고 명태균 씨는 오세훈의 태도를 이해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래요. 김성원 씨인가요? 네. 김원정 씨인가? 김모 씨라고 예. 우리가 얘기하고 근데 네. 저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이름을 밝혔어. 그러니까 우리도 이름을 밝혀서 얘기를 해도 돼요. 네. 그 사업가. 네. 그 사업가 예. 그분에 대해서도 이 사람 또 사고 쳤네. 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아무리 블러핑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강혜경 씨에게 전화해서 10개 줄까 20개 줄까. 그러니까. 무슨 사고를 그렇게 치고 무슨 단순 팬이 그렇지. 10개 줄까 20개 줄까를 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네. 본인에게 필요하면 갖다 쓰고 내가 저런 듣보잡한테 도움받아서 서울시장 됐다라는 거는 쪽팔린 일이야. 명태균 손절. 그다음에 김 사업가 김씨 김정원 씨인가는 헷갈리네. 네. 이 김원정 씨인가요? 김정원 제가 씨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이름을. 그분에 대해서도 네. 그 원오브 댐인데 또 네. 사고 쳤네. 이렇게 손절. 네. 이게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네. 그 감탄고토예요. 달면 삼키고 쓰거나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쳐내버리는 거죠. 그렇네요. 야. 그게 약간 비릿해 네. 느낌이. 네, 이제 인상 비평을 사실은 잘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게 그 생태탕 때도 명태탕이란다. 생태탕 때도 그랬어요. 지금 뭐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김한정이네요. 김한정. 김한정 씨. 김헌정이 아니라. 네. 김한정. 뭐 이런 뭐 생태탕 때도 뭐 그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피의자를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법률상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재판에서 지금도 무슨 뭐 생태탕 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내 생태탕집 간 적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거는 다수의 증인들과 당시의 정황상 생태탕집에 다녀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판결문에는. 예. 하하. 근데도 지금도 생태탕집 간 적 없다라고 네. 딱 잘라서 얘기도 안 해.
그렇네. 그냥 기억 앞에 겸손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빙빙 돌아가요. 아. 그러면서 그 프레임을 즐기고 있죠. KBS에서 그때 박민 사장 들어왔을 때 사과할 때 생태탕 보도 이거 사과했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마치 안 갔다라는 게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하고 그 얘기를 이렇게 즐겨요. 비릿해. 비릿하다. 예. 아, 비릿하다. 예. 그 그 표현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예, 예. 세상을 알로 보고 비릿한 태도를 보여요. 아. 그 이 노회찬 대표에 네, 네, 대해서도 노회찬 대표님 돌아가셨을 때 네. 창원 선거에 와서 그때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셔서 생겼던 창원 선거에 와서 네. 유세하면서 그 돈 받고 그 자살한 사람 아니냐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가 그 오세훈의 그 발언에 대해서 빡쳐가지고 그때 그 유명한 그 앵커 브리핑을 했던 거 아닙니까? 적어도 부끄러워서 돌아가신 분이다.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 본인 스스로가 이런 사람이 있었냐? 네. 예? 하하.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음. 그거 오세훈 씨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본인이 예. 얼마나 세상을 좁게 보고 있고 아하. 세상을 비릿한 표정으로 알로 보고 있는지 네. 반성할 리가 없겠지. 지금 의원님이 이렇게 쭉 이제 정리해 주시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또 네. 다른 이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횡으로 퍼져가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냥 냅두면 돼요. 아. 흔히 팝콘 각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팝콘 종으로 각. 올라가도록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그게 한강을 넘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한강을 넘어 넘어야 바로 된다. 한강 바로 넘어오면 일본 국도 타고 한강 바로 넘으면 삼각지고 삼각지에서 우회전하면 네. 예, 대통령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쭉 더 올라가다가 좌회전하면 한남동이고 음. 한남동 관저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음흠. 이 건이 올라와서 종으로 올라가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럼 보세요. 네.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급이라고 거론되는 보수 쪽에 네. 거론된 사람이 뭐 오세훈은 지금 딱 엎드려 있다가 한동훈 친윤과 친한이 싸우니까 팝콘 각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지금 유탄 맞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죠. 오세훈 대안론이 나올 것이다. 한동훈 한계, 예, 한동훈 한계론이 나오고 오세훈 대안론이 나올 것이다. 그거를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에서 그런데 소위 명태균, 김한정, 네. 김종인, 이준석과 함께 이제 똘똘마리로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그 총은 지금 명태균 쪽도 그렇지만 친윤 쪽에서도 즐기고 있을걸요. 그렇네. 차기 이제 대권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준석도 쓰러지고 그렇고요. 이준석도 그렇고. 원희룡 아예 존재감이 없죠. 아하. 예. 야, 존재감 그러네요. 없죠. 나경원은 친윤 쪽으로, 나경원, 원희룡은 친윤 쪽을 선택을 했잖아요. 지금 물론 뭐 태도를 바꿀 수는 있지만 네. 같이 침몰할 네. 겁니다. 아하. 그렇게 놓고 보면 저쪽엔 보수가? 대선 후보가 없어요. 그런.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한 방송에서 한동훈 띄우기 하고 얘기를 있는 하고 거죠. 있던데. 한동훈 띄우기 하고 한동훈 있는데 띄우기. 한동훈은 게시판부터 정리하고 오라고. 그 다음에 부인에게 가족들에게 네. 썼니? 하고 한마디 물어보고 오세요. 그것도 해결 못하고 지금 20일이 넘었어요. 이 얘기 나온 지. 그러니까요.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면서 무슨 나란 일을 합니까? 그렇네. 네. 한동훈 대표는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뭘 한다고 하던 간에 게시판 얘기 부인한테 물어봤어? 썼니? 물어봤어? 썼어 안 썼어? 이 얘기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기자들이 이제- 그것만 물어봐요 지금. 예, 근데 이게 이제 한동훈의 전술이 네. 지금 바뀌었어요. 하나는 처음에는 한가름 대표였습니다. 저는 쓴 적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더 물어보면 이전에 한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가름하겠습니다. 한가름 대표. 한가름 대- 한가름 대표였다가 예. 이번에는 한경로 대표로 바뀌었어요. 아. 또 경로야. 아하. 최근에는 뭐냐면 쭉 하다가 이제는 내용상 문제 없다. 예. 거기는 욕하라고 있는 데다라고 해서 버럭 한버럭. 한버럭. 응? 경로는 용산의 특허니까 경로라고 하죠. 버럭으로 한버럭. 할까요? 예. 한버럭. 예. 한가름에서 한버럭으로. 아니 뭐가 문제야? 배째. 아하. 한동훈 나 끌어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뭐 식으로 그런 거죠. 맞아. 버럭하고 있고. 맞아.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야. 친윤에서. 예, 친윤에서.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런동훈도 있다고 또 댓글에. 그러니까 런동훈은 이제 한가름 런동훈 네. 이 이제 세트였는데 네. 지금 한버럭 배째. 한버럭까지 배째. 예, 뭐 어쩌라고. 그 내용에 문제 없어. 네. 내용상 문제 없어. 그렇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또박또박 우리가 읽어드릴 필요가 있죠. 아. 어제 강미정 대변인이 예. 브리핑을 읽었나요? 하면서 읽었잖아요. 네. 그거 아주 뭐 정말 카랑카랑하고 정확한 발음으로 개목줄, 김건희 개목줄. 누가 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문제가 없답니다. 네. 근데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동명이인 그러니까 팔동훈 중에 한 사람이 쓴 거다. 예, 팔동훈, 그 얘기도 김민전, 팔동훈. 팔동훈 얘기도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던데. 네, 팔동훈이 네. 누가 쓴 거냐? 팔동훈 누구냐? 이렇게 국힘 최고위에서 설전이 벌어질 정도로 난리가 김민전 났어요. 최고위원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는 이제 네. 그리고 전면전이 지금 붙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용산에 지난- 기획이 있는 거죠. 아. 정진석 아하. 비서실장이 40명 모아서 한동훈 빼고 추경호 등 해서 40명 모아서 밥 밥 먹었잖아요. 먹고 예. 똘똘 뭉치는 밥 모습. 먹으면서 뭐 특검 재의결 얘기는 안 했다. 그럼 그 얘기를 왜 뭐 하랍니까? 그냥 딱 봐도 딱 봐도 왜 오라고 했는지 불안하니까 아는데. 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네.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코미디 프로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명맥이 끊긴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미디 그러니까요. 개그 프로를. 예. 이게 뭡니까? 그 유튜브로 진출하셔야 될 것 같아. 요즘 코미디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유튜브 통해서 유통이 많이 되더라고요. 예, 피식 대학이라든지. 이제 뭐. 이 한동훈의 이 발언 이게 어떻게 이어져 왔고 음. 어떤 별명이 붙어왔는지 이것만 쭉 봐도 음. 이거는 배꼽 빠진 일 아닙니까? 차마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면 피켓에 써 있습니다. 아니 뭐 저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탈모사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탈모사가 이 뜻이 있대요. 탈당하라 살모사 한동훈 뭐 이렇게. 그렇구나. 네.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알면서 왜 그러세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탈당하라 살모사 한동훈 뭐 예, 이렇게 예.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에 예. 대선 후보 없어요. 폭삭 망했네. 네, 폭망 대선 후보 폭망 없어요. 대선 후보 그야말로. 없어요. 예. 대선 후보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하 없으니까 버티면 내가 된다. 끝까지 버텨보자. 네,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그런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네. 당 대표 한동훈 대표가 임기가 2년이잖아요. 네. 당 대표 한동훈의 임기보다 대통령 윤석열의 임기가 네. 더 깁니다. 그렇네요. 네, 더 깁니다. 지금 남은 예, 임기가. 맞아요. 한동훈 대표는 어. 자신의 임기를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중간에 물러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윤석열 등에 칼을 꽂습니다. 그래요. 예. 안 그러면 어찌됐든.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네. 저강도인데 윤석열도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강도 발언을 하고 있을 때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때. 네, 지금 이때. 지금 아직은 이때다. 대통령의 권한이 있을 때. 음.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과 김건희 처벌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모사 당대표다라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친윤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 평가다. 지금 살을 하느냐 네. 조금 지난 다음에 살을 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이 시기의 차이지. 예, 살모사 될 거다.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이 살기 위해서는 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예, 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 이재명 대표 이렇게 사법 리스크 이른바 이걸로 날려버리고 그러면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더 약할 거 아니냐. 한동훈 대선 주자 나오면 대통령 된다.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좀 그린다고 하던데. 그러나 보면 한동훈으로는 안 됩니다. 한동훈 안 된다. 확실히 확실합니다. 100%? 왜냐하면 예. 국민들이 좋아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주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음. 많은 국민들이 0.73%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윤석열을 봤어요. 네. 개인의 캐릭터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성분과 인격도 있지만 네. 그 인격이 특수부 검사를 하면서 인격이 더 굳어지고 그런 쪽으로 그 막무가내식의 네. 자기가 오로지
그 선하고 자기는 정의의 투사인 양 음. 하는 것이 굳어지고 네. 그 굳어지게 된 계기가 특수부 검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그렇죠. 한동훈은 똑같잖아요. 거기서 예.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예. 특수부 검사를 또 한 번 우리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뽑는다? 그건 대구 경북도 피해야 될 일입니다. 부울경도 그거는 피할 일이에요. 그래요. 특수부 검사 대통령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특수부 검사 대통령 예. 다시는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않을 겁니다. 이게 약간 그 고려시대 무신 정권 같은 느낌 아니세요? 그래, 맞아요. 무신들끼리 예, 그때도 칼싸움하고 자기들끼리 권력 탈탈을 위해서 엄청나게 싸웁니다. 네. 죽이고 싸우고 그런 방법이 거예요. 됐죠. 지금 둘이 싸우는 게 무신 정권의 네. 권력 내부 투쟁에 불과해요. 권력을 둘러싼 뭐가 다릅니까? 하하. 권력 투쟁으로 가고 있는 국민의 힘의 모습. 사실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된다. 진짜 끝내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 하세요. 저도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아직도 대통령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난한 과정이 또 걸릴 것 같아서 국민들이 어떡하냐 한숨만 쉬고 있는데 네, 의원님 네. 그래도 희망을 좀 계속해서 주셔야죠. 저는 그 로드맵. 지금이 이제 교착 국면이 됐어요. 막 또 이게 육성 나오고 막 기자회견 할 때는 팍 쭉 올라갔다가 지금 또 이제 내려왔어요. 교착 국면이 예. 됐어요. 근데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간에 뭐 온갖 수를 다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여러 가지 하고요. 카드를 들고 여러 가지 준비를 카드를 해야 들고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음. 탄핵은 이철희 전 정무수석이 쓴 나쁜 정권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네. 탄핵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전 세계 탄핵 사례들을 쭉 분석을 했고 특히나 박근혜 탄핵은 왜 성공했고 노무현 탄핵은 저쪽 입장에서 보자면 왜 네. 실패했는가에 아하. 대한 음. 분석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탄핵에는 세 가지 방패를 뚫어야 탄핵을 뚫을 그 탄핵에 이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회 방패죠. 200석. 네. 그러니까 101석만 있어도 의회 방패가 작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회 방패 108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 박근혜 때는 의회 방패를 뚫었죠. 그렇죠. 예, 뚫어냈죠. 예, 뚫어냈죠. 생각보다 많은 표가 그다음에 나왔죠. 노무현 때도 의회 방패가 뚫렸어요. 근데 그거는 총선 앞두고 사실은 과거의 의회 구도가 그냥 의회 방패가 뚫린 거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50석도 채 안 됐기 때문에 방패로서 기능하기 어려웠어요. 네. 100석은 넘어야 되거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광장의 열기. 광장 대중방패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노무현 탄핵은 대중방패를 못 뚫었고 오히려 대중이 창이 돼서 열린우리당을 151석을 만들고 그럼요. 나머지를 완전히 쪼그라뜨려 버렸잖아요. 그럼요. 예, 그 방패를 뚫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헌재도 방패로 작동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는 의회 방패가 있었는데 뚫린 거고 그 박근혜.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이 의회 방패가 어떻게 뚫렸냐? 헌재 방패도 뚫렸어. 심지어 지금 제가 그렇게 앙숙처럼 헌법 다시 읽어보세요. 그랬더니 안창호 의원이 인권위원장이 제가 위원님보다 더 잘합니다. 헌법은 그랬다가 지금 나중에 사과했어요. 결국 사과했어요. 그 무슨 내가 지금 헌법 공부하라는 얘기했어. 지금 헌법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것에 대한 지적인데 제가 헌법은 위원님보다 더 잘합니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심지어는 그 안창호 인권위원장조차 당시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어요. 그렇네. 예. 근데 그건 뭐냐? 압도적인 광장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장의 힘. 예, 광장의 힘이 네. 탄핵을 이끌어가는 힘이 돼서 의회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도 그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지금 그런데 광장의 힘이 어떻게 넓어질 거냐에 네.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네. 우리한테. 그렇죠. 광장은 더 넓어져야 되고요. 네. 광장은 더 뜨거워져야 됩니다. 음. 뜨거운 사람들이 넓어지는 것을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네. 더 넓히기 위해서 더 넓어지면 광장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뜨겁게 광장을 데워놨던 사람들한테 야 자리 좀 비켜봐 내가 앉을래라고 해서도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 야당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고민하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의회 방패를 어떻게 뚫을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죠. 의회 방패를 뚫기 위해서는 광장을 뜨겁게 하는 것과 의회의 논리, 네. 소위 여의도 정치의 논리를 가지고도 그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압박과 당근과 채찍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광장을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는 야당이 저는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하냐면 아직은 국민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계세요. 아까 신인규 변호사 이거는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정권을 끝까지 그렇죠. 그냥 두면 안 된다라는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국민들은 여전히 그 이철희 의원이 거기 써놓은 책에 보면 당파성을 넘어서야 된다. 이 탄핵 촛불을 내 광장이 넓어지려면 네. 소위 나라 구하는 일이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어야 광장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거 뭐 야당 좋자고 하는 거 아니야? 야당이 정권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국민들이 아직은 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까가 네. 저는 저의 고민입니다. 나라 구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루도 이 정권과 한 하늘을 이고 살고 싶지 않아요. 윤석열, 김건희 주술과 주작으로 네. 나라를 농단하는 사람들과 그런데 그러려면 국민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저의 같은 심정을 갖도록 만드는 것, 설득하는 것, 실천하는 것 네. 어떤 포인트에서 해야 될까? 거기에 그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저의 에너지를 이 공력을 그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방패를 걷어내기 위해서는 네. 대중의 압박과 함께 당근과 채찍을 같이 윤석열이랑 같이 망할래? 아니면 니네 계속 정치할래? 마음 같아서는 뭐 해체해 버리고 싶죠. 근데 그건 또 표가 또 필요하니까. 정치는 그런 게 예. 또 아니잖아요.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설득하고 또 이제 광장에서도 열심히 시민과 연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 탄핵 소추안 초안 네네, 발표가 발표했습니다. 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 뭐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이제 이 소추안 정말 이 초안이 어떻게 또 발전을 해가지고 정말 국회 통과가 될지, 언제쯤 통과가 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또 주요 내용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으로는 15개 사건이 네. 쭉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소추자 윤석열 직위 네. 대통령. 저희 광화문에 있었던 윤석열의 탄핵을 현장. 소추한다. 네. 라는 거고요. 네. 그 이제 지금 나오시는 분이 서상범 탄핵 소추안을 직접 작성하신 네. 위원장이세요. 변호사시고. 근데 15개 사건이 쭉 들어가 있고요. 네. 7개 법률상의 카테고리 영역으로 나뉘어서 그걸 이제 15개 사건을 법률상의 카테고리에 다 집어넣는 것인데, 네. 이 법률상의 이 카테고리는 어떻게 잡은 거냐면 네. 박근혜 탄핵 결정문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예. 그 핵심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뭐냐면 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그것도 중대하게 위반했느냐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도 뭐가 있는 거냐면 네. 소위 그 공익 실현 의무, 국민의 신뢰를 배반,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여 네. 사익을 추구했냐, 공익을 실현할 의무를 저버리고,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너무 사익 추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거부권 행사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거부권 행사부터 시작을 누가 해서 봐도 다 예, 판단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양평고속도로, 명태균 게이트, 소위 이채 양명주라고 하는 이 사건 하나하나가 네. 국민들 그 공익 실현의 의무를 저버리고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리고 네. 사익을 위해서 거부권 행사부터 양평고속도로 등등등 이런 일을 했다라고 보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소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탄핵은 정치적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고요. 그냥 사법기관이 아니에요. 정치적 사법. 예, 원래 그렇게 위상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정치적 네. 사법기관이라고. 그다음에 중대성 요건이라는 게 뭐냐?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중대하다는 판단은 누가 합니까? 법관이 하는 것 같죠.
기존의 탄핵 사례들을 보면 네. 중대하다는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음. 국민들이 분노해서 네. 거리로 많이 나오면 중대한 사안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네요. 음. 네, 네. 그래서 그 이철이 전 의원이 쓴 그 네. 탄핵의 정치학에도 보면 중대성 요건이라는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중대하고 저렇게 보면 별게 아니다. 그게 별게 아니다 전술을 주로 윤석열, 한동훈 쪽에서 쓰는 겁니다. 아유, 뭐 의견이야, 뭐 이런 단계에도 식으로. 뭐 개인의 의견이야, 사적 대화야. 아니 단계에서 안 들을 때는 임금님 욕도 한다는데 그 정도 못해? 이런 이제 아, 맞아요. 그렇게 별게 아닌 전술이에요. 퉁치고 넘어. 예, 별게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대통령 그렇네요. 휴대폰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가 밤새 미쳤어 소리 들어가면서 답신을 해도 이건 예. 대리 통치 아니야? 사실상 퉁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별게 아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전략으로. 중대성 요건은 네. 판사가 결국은 안창호까지 그때 탄핵에 찬성하게 됐던 건 음. 중대성 요건에서 국민들이 중대하게 생각한다. 네. 아마 그때 박근혜 탄핵을 기각했으면 개헌 시에 헌법재판소 없어졌을 겁니다. 맞아요. 그만큼 우리 예. 국민들이 뜨거웠고 열망을 했죠. 그런 중대성 네. 요건은 아하. 국민들이 결정한다. 아. 정치가 결정한다. 그리고 예. 정치가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그게 법률 무슨 재판하는 것처럼 그렇네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네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은 음. 국민이 결정하는 거고 정치가 결정하는 겁니다. 야, 야, 요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헌재가 아유 뭐 구성이 어떻고 이게 사실 뭐 헌재 가면 절대 안 돼, 뭐 탄핵 안 돼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앞으로 펼쳐질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 두 가지 상황을 다 얼마나 뜨겁느냐. 얼마나 뜨거운 거냐. 네, 그걸 봐야 자, 된다. 그러면 이렇게 뜨겁지 않다면 네, 뜨거워서 그거를 그 박근혜 때처럼 의회 방패하고 헌재 방패, 사법 방패를 다 뚫어낼 수 있으면 네.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죠. 근데 사실 이게 그때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윤석열 탄핵과 박근혜 탄핵과 노무현 탄핵 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은 임기 시작한 지 1년 조금 지나서 했어요. 그리고 총선 앞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총선을 통해서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아하. 하는 것을 촛불과 함께 정치적으로 표출할 수가 있었어요. 아하. 박근혜 탄핵은 박근혜 정권 1년 남은 시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딱 중간이야. 아, 맞아요. 어렵습니다. 음흠.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네. 총선을 통해서 한번 보여줬어요. 아하. 그 정도 되면 자제할 줄 알았어. 근데 안 해. 예. 그러니까 또 한 번 화를 내야 되는데 이 화내는 것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이런 교착 상태가 한동안 갈 수도 있어요. 후년 지방선거라든지. 그러면 안 그러면 되는데. 열기가 그거 있잖아요. 국민들을 그렇다고 비난할 수는 없어요. 네. 비난해서도 안 되고 뜨거우신 분들이 아직 덜 뜨거워진 분들한테 비난하면 안 돼요. 그분들을 설득하고 포용해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우리가 생각만큼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면 헌재 방패가 안 뚫립니다. 아하. 그럼 의회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되는데 네. 그런 게 바로 임기 단축 개헌 아닌 거죠. 예, 국민 투표를 그렇죠, 해야 되지만. 그렇죠. 예, 그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이 광장의 열기를 더 뜨겁고 넓게 만들되 그게까지 걸리는 시간이 이게 무쇠솥을 달구는 일처럼 네.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그때까지 계속 국민들이 더 나오셔야 됩니다만 하는 게 정치인의 역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그런 상황에서 네. 이 사람 이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릴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고 계속 두드려야 돼.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뭐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 가야 될 길이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럼요. 길입니다. 그럼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와서 특검 얘기로 돌아와 가지고 12월 10일 그때도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볼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세 번째인데. 그때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저는 원내를 설득하고 한편으로는 광장을 더 넓고 뜨겁게 데우기 위해서 네. 더 넓히고
더 뜨겁게 데우기 위해서 아하. 노력을 해야죠.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쪽 이제 얘기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 쪽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무기명 투표지 않습니까? 네, 무기명. 그래서 명패랑 투표용지 음. 들고 이제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와서 명패 넣고 투표용지 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투표소 들어가지 말고 명패랑 투표용지 딱 받은 다음에 바로 명패한 투표원 가서 백지 투표하자. 넣어버리자. 그런 아이디어가 좀 나오고 뭐 있대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 뭐 그래서 출석은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다 이거는 무기명 투표 모르는데 모르는 위험성을 다 없애버리고 네. 우린 다 반대야. 우린 다 부결했어. 이렇게 무기명 투표 제도를 그 잠탈한다고 법률 용어로는 잠탈한다고. 잠탈. 예. 어. 없애버리는 거죠. 무기명 투표를 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어. 그렇죠. 무기명 투표를 할 인사 때는 문제 헌법기관으로서 예. 그런 그 헌법기관으로서 본인이 제 의견. 판단하라. 예.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제이기 때문에 그 또 당의 당론을 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자기들 스스로를 못 믿는 거죠. 아. 혹시 모르니. 혹시 모르니. 이런 얘기까지. 모르는. 아니, 뭐 이거는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야, 봐요.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정말 이게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를 앞세워서 무기명 투표,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네. 사법법 입법부가 국회가 국회의 입법권, 그 다음에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권 이거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상권분립 위배는 자기들이 하는 겁니다. 왜 본투표에서는 기명 투표를 하고 첫 그 안건 의결할 때는 네. 두 번째 재의결 때는 왜 무기명 투표를 하느냐? 그거는 대통령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왕권처럼 강화될 수 있고 대통령이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예산 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 특히 그러한데 대통령이 의원 한 명 한 명 만나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정치가 그렇게 매표 행위를 해요. 대통령이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과 그 행정력이 네. 그 국회의 입법권을 압살하지 못하도록 침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재의결 표결에서 무기명 투표입니다. 국회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디어, 이 네. 생각은 국회이기를 포기하는 거다. 첫 번째, 두 번째 자신이 없구나. 자신이 없구나. 이거 저는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기분이 좋으세요? 한 번은 막을 수 있다.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두 번, 세 번, 매번 하나?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초등학생입니까? 그렇죠. 예? 다 지금 자기 재선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더 그 벼룩 서마를 지고 예.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는 것보다 국회의원 3명을 한꺼번에 부산에서 서울까지 데리고 오는 게 더 힘들다고 해요. 그럼요. 근데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튈지 모르는데 그래서 정말 자신 정말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실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내 네. 반발도 있을 것 같고 또 의원님께서 비판을 하면 비판 네, 여론이 네. 커질 것 같은데 네. 한번 보도록 하고 네. 자 국민의힘 당사 상황 지금 어떤지 한번 현장 한번 보시죠. 볼까요? 네. 당사 상황 어떻습니까? 대기하고 있겠지 뭐. 아직 대기 중입니다. 시간 걸려요. 기자들은 지금 와서 다 앞에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 라인이 지금 포토 라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카메라 옆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검찰이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상황이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옆으로 갈고 끝날지 위로 갈지 위로 가기 위해서는 용산에 가야 되는데 왜 여의도에 있는 것인지 여의도 하고 용산으로 용산으로 가고. 가자. 예.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만 한번 저 지켜보도록 하죠. 그 저기 핸드폰 바꿨다 그러는데 디가우징 하거나 그 대통령 부부가 뭐 약속을 지킵니다. 핸드폰을 바꿨다고 뭐 하는데 디가우징 하거나 망치로 두드려 부시기 전에 빨리 그 이미 제출하세요. 그래요. 압색을 하거나. 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해외 순방 가서 이제 버리고 오는 거지. 어디에? 페루 어디에 보이는가?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브라질 갔다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페루 브라질 들었다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예. 버려야 됩니다. 누구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교사죄가 교사. 됩니다. 아, 그게 교사. 증거인멸 교사. 지금의 교사. 어. 그래요. 좀 지금 국민의힘 당사하는 압수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희가 이대로 안 된다, 이건 안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11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네. 의원님 가시기 전에 저희 국민들께 답답하고 지금 너무 힘든 우리 국민들에게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깁니다. 지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왜 이기냐면 네,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울 거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김건희 특검도 이번에 뭐 안 된다고 해도 또 하면 되고. 네, 지치지 말고 예. 또 우리는 광장을 더 넓게 더 뜨겁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난하지 말고 네. 뭐 지금 당장 왜 탄핵을 외치지 않느냐 많은 국민들이 또 그분들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탄핵을 외치지 않는다고 비난을 하면 광장은 넓어지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뜨거운 광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더 설득하는 일을 네. 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고 지금 이미 뜨겁게 네. 촛불을 들고 있는 분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을 더 넓게 하기 위해서 먼저 뜨거워지신 분들은 장작불이라는 시 있잖아요. 네. 먼저 붙은 놈은 마른 놈. 백무산 노동자신 현대중공업에 다니시던 노동자신 백무산 씨가 네. 1987년, 90년 이때 만든 아하. 시고요. 이때 예. 지은 시고 이 노래도 있습니다. 음. 우리가 산다는 건 장작불 같은 거야라고 해서 먼저 붙은 놈은 젖은 놈 곁에 네. 뭐 마른 놈은 또 나중에 던져져. 음. 뭐 젖은 놈은 나중에 던져져서 차곡차곡 이게 먼저 뜨거워진 사람이 아직은 이제 비에 젖어 있는 젖은 장작을 말리고 태우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장작불이 활활 타게 되죠. 네. 백무산의 장작불. 이거 좋은 한번 시가 또. 마지막으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백무산의 나온 대로 장작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K 특급 투수님이 신장식 화이팅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요. 가을사랑님이 맞아요. 끝까지 뜨겁게 싸웁시다. 나온님도 끝까지 이길 때까지. 역시 신장식님 이렇게도 응원하고 계시고 나온님도 신의원님 든든합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네. 자, 그러니까 서로 연대하고 응원하고 네. 힘 북돋아 주고 네. 서로 함께 손잡고 이런 시간 또 이런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네. 시간들이 광장의 시간들이 그런 따뜻한 온기와 연대의 마음을 느끼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네. 또 그런 광장의 시간이 5시 반부터더라고요. 이번 주 토요일은 맞습니다. 광장의 시간에서 시민사회에서. 함께 그런 따뜻한 연대의 마음 네. 또 백무산 시인이 이야기했던 장작불 같은 장작불을 만들어가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 저희가 찾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신장식 의원님 귀한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 네. 뜨거운 신장식 의원님 보내드리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